네, 여기에서 이제 몇 장, 마트 잠깐 봤고요. 좀 시간이, 9시, 시간이 좀 됩니다. 거의 30분까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근데 내 얼굴 찍지 마세요 해서 이걸 했는데, 평양입니다, 여기. 평양.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중2들, 우리 대한민국 중2를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중2들이 그렇게 무섭다며요. 왜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양의 중2도 간단치 않더라. 라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우스갯소리도 아니고요. 얘네들 보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이 보죠. 이게, 그것도 뭐 2018년쯤 될 겁니다, 어느 날. 미래 과학자거리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한 7, 8명이. 저 오른쪽에 한 두세 명 더 있어요. 또 가운데 얘는 휴대폰 들은 겁니다. 손전화 들은 겁니다. 요 가는데 저는 이제 빨간 스카프는 이거 이제 소년단 표시예요. 소년단 해가지고 이제 이 조직 생활을 하거든요. 이 소학교부터 중학교부터 또 무슨 단 해가지고 저 중학교 여중 2학년 소년단 우리로 치면 이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개념입니다.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거의가 다 가입을 했다고 그러죠. 조직 생활을 하면서 길 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제잘거리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거예요. 얘네들이 왜 자기네 허락 없이 사진 찍었냐고 저한테 쫓아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한 20분을 시달렸어요. 이것도 이제 샘플을 제가 한 5분 정도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장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세요. 얘네들이 그냥 와가지고 저 사진 삭제해달라고. 왜 자기 허락 없이 사진을 찍었냐고. 그래서 제 안내원 지도원이 아주 곤혹을 치르면서 자기 막내 딸보다 어린 요 중학교 요년들한테 내가 아주 수모를 당한다고 하면서 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재미도 없고 선생님인데 너희들이 이뻐서 찍었단다 뭐 하면서 그 선생님도 뭐 안 돼, 한번 빨리 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도 아무리 그래도. 한 20분 동안은 그냥 되면서 재미삼아 하는지 요것들이 아주 그냥 아주 괴롭지 그냥 삭제해달라고. 결국은 뭐 저도 이제 공적인 저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데 할 말은 다 하더라. 북쪽의 중학생 아이들도 자기 의사표를 똑부러지게 분명히 하더라는 걸 보여드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고요. 애들 보면 아주 이렇게 해서 거기도 휴대폰도 있고 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여기는 바로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김일성, 김정일 대학원 스님의 뭐 동상을 모신 곳. 깁니다, 이름이. 이렇게 고유명사 하나로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가 플래닛이가 세계 여행 그 회사 책 나온 데 있습니다. 거기에 꼭 가봐야 할 100곳 중에 한 곳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 뒤가 이제 조선혁명박물관이고요. 이게 이제 만수대 언덕 개선문 가기 전에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결혼식을 하고 가족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와서 제 옆에 또 사진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같이 저가 사진 찍으려고 포즈 잡은 게 아니고 제가 옆에서 찍는 걸 저는 한 장 찍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제가 이제 JTBC 손석희 앵커 이제 2018년 자기 프로그램 홍보차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한 10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많이 알려드린 진 기자 사진 영상을 보면 하나도 이런 이 제지를 받은 것 같지 않다. 너무 자연스럽고 가깝고 한데 혹시 검열을 받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물어보셨습니다. 역시 기자답게. 저는 요새 디지털이라 필름 카메라가 아니니까 그냥 뭐 사실 많이 찍습니다. 주르륵. 수천 장의 사진, 수십 시간의 동영상을 찍었지만 1초의 동영상 한 장의 사진도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뭐 여러분들께 아니라 했으니까. 그리고 동영상은 결정적으로 제가 되돌리기를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선생님 동영상 좀 이 카메라 좀 주시죠. 저희가 보고 갖다 드리 절대로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 이제 먼저 사전에
좀 주의사항, 요청사항, 주의사항이라 표현하죠. 저희가 좀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한 두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진 선생님이 마음껏 찍으셔서 마음껏 보도를 해도 좋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조금 더 일찍 넘기셨는데 그걸 몇 가지 이제 설명. 여러분들도 북쪽에 관광 가서 사진기 들었을 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교육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북녘 여행을 가면 북녘의 시스템에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어긋나니까 박왕자 같은 사건들하고 원비어 같은 사건이 나는 겁니다. 위법을 하고 위반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죠. 미국에서 하지 말라는 것 했다가는 총 맞아 죽습니다. 그건 제가 엄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위대에서 허가해서 시위선 밖을 나가면 총을 쏴서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미국 법입니다. 북에는 북의 법이 있죠. 아니 미국은 법을 잘 지키고 북에 가서는 법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철저히 지켜야죠. 법을 위반해서 하면 그만큼 또 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북에 가면 많지는 않지만 제법 있습니다. 북쪽에 저 두 지도자들의 동상은 딱 도시에 하나씩 있습니다. 뭐 어느 분 뭐 2만 개의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어요. 평양의 동상 딱 한 곳입니다. 그리고 물론 모자이크로 한 이제 이 평면으로 된 것들은 거의 구별로 하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개성에도 이 동상은 딱 한 곳입니다. 신의주에도 한 곳, 원산에도 한 곳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이 자기네들이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원수님들을 찍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다 내달라는 것이 첫 번째 부탁 아닌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찍어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자기네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심지어 어떤 예가 있었냐면 6.15 정상회담 2000년 6월 14일, 12일 날 들어가서 제가 15일 날 나왔는데요. 취재를. 13일인가 둘째 날 그러니까 평양 순안공항에서 비행장 당시는 순안공항입니다. 지금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김정일, 김대중, 순회가 첫 악수한 사진이 그 다음날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파우치를 해서 우편으로 해서 날라와서 기자실에 있고 뭐 대통령 다 봅니다. 이렇게 그날 아침에. 그 신문이 꾸깃꾸깃해가지고 휴지통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북쪽에 이 담당자가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 최고 지도자가 꾸깃꾸깃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꼴뚜박질 써가지고 기자실이 1시간이 통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전혀 뭐 아닌데 북쪽의 시스템 체제가 그런 것입니다. 자기네 최고 존엄 사진을 우러러 모시진 못하지만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1시간 이 기자실이 되고 그냥 그 당국자 간의 합의해서 철저히 다시 교육받고 하는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싫든 좋든 무슨 뭐 그게 있어. 그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북쪽에 가서만큼만은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유의 깊게 해야 된다 해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진 이제 자꾸 넘기시는데 두 번째 사진은 인민군 군인들 사진을 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들 사진. 이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요. 북쪽의 공사 현장은 소위 우리로 치면 이제 노가다라고 하는 건설직 노동자들, 일용직 분들 주로 뭐 모래 소위 질통이 짊어지고 하고 벽돌 날르고 철근 날르고 이런 일용직 소위 노가다라는 표현에서 안 됐지만은 일용직들 건설 일용 노동자들은 북쪽에서는 이제 직업을 다 국가에서 배정하지 않습니까? 차마 건설 노동자까지는 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인민군대가 합니다. 인민군인이. 저는 군대 가서 노동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요즘엔 그랬다가 나면 난리 날 거예요.
그냥 뭐 막사 뭐 한다, 보수한다, 뭐 길 뭐 닦는다 해가지고 자갈길 찾아오고. 어쨌든 북에서는 건설 노동 현장, 평양이든 어디든 대도시든 소도시든 보면 뭐 저 물 난리, 물 피해로 저 어디 저 함경북도 어디 가서 건설 노동자 하면 거의 군인들이 갑니다. 지난번에 특별히 이제 평양에 수도 당원들이 뭐 10,000명인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해서 갔다고 그러죠. 지난해 홍수 피해 때는. 어쨌든 이 건설 노동자의 일용직 단순 노동자는 거의 100% 인민군대가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이 건설하는 현장을 찍지 말라고 합니다. 네? 뭐라고 지금 저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진 좀 찍지 말아야 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보안시설 사진 못 찍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것만 제해주면 진 선생은 자유롭게 찍고 자유롭게 해도 좋겠다라고 해서 요 사진을 이제 샘플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평양 국제 비행장 2층 출국장에 와이파이가 된다는 표시가 있어가지고 커피숍에서 제가 조금 일찍 나가면 커피 한잔 하고 뭐 술, 담배, 그 면세점에서 사기도 하고 거기는 뭐 북쪽은 다 세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장에 뭐가 되나요? 네. 이분이 이제 김철주 사범대학교 정기풍 교수, 정치사회학부 정기풍 교수라는 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거의 9시 20분이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2017년도 첫 해의 그 10월의 어느 날입니다. 제가 이제 집중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때 당시 가장 그 북핵에 대해서 아주 예민할 때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017년 가을이 상당히 그 예민할 때 아닙니까? 내 책상에 있는 핵폭탄이 핵단추가 있다, 뭐 내 책상에도 있다, 뭐 해고 내가 더 그래, 뭐 이런 그 말폭탄이 오고 가고 이 한반도,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핵이 실려 있는 미사일만 없앨 수 있다면 그 발원지 한반도에 무수히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원천 봉쇄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미국은 난리지만 죽는 것들은 우리입니다. 한반도 내에서. 그래서 그걸 어찌됐든 막고 지금 여지껏 막고 했지만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핵에 대해서 북쪽의 생각이 뭐냐라고 했어 이 양반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첫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진 선생님 질문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핵은 북핵이 아니고 민족의 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은 지금 꼴랑 뭐 열 몇 개 있는 거 그때 당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꼴랑 열 몇 개 있는 나라에서 수천 개 있는 나라하고 어떻게 대적을 하겠다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조국해방 전쟁 이후에 6.25 한국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조선은 미국과 북한은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서 미국과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뭐 방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그런 훈련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긴장을 하고 전투태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쪽에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말이 되다시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핵은 민족의 핵은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북의 핵은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표현합니다. 핵은 한 개가 있으나 만 개가 있으나 같은 억제력이죠. 마찬가지죠. 한 방 맞아 주거나 100방 맞아 주거나 죽긴 매일반이거든요. 제가 이제 표현이 좀 격한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핵에 대해서 그리고 남쪽 주로 진선생 가서 활동하시는데 보니까 절대로 우리의 핵은 민족의 핵은 민족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꼴랑이 손바닥만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손바닥만한 조선반도에서 손바닥만한 한반도에서 멀어봐야 남쪽에 부산하고 목포입니다. 거기에 때린다고 한들 이 백두산까지 한반도 조선반도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죽어서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먼 훗날 먼 후대에
아주 우리 선대의 북쪽에 있던 못된 자들이 핵을 써서 우리가까지 피해를 본다고 하는 우리 조선민족, 한민족 만고의 역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쪽의 핵은 남쪽에 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마음 한쪽으로 아주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진 않지만 해서도 안 되고 할지도 않겠지만 소위 이 휴전선 아래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남조선 사람들이 몰려 산다며요. 장사정포 대포로도 다 됩니다. 그런데 왜 핵을 씁니까? 합리적인 이 견해 아닌가요? 결국 핵은 미국과의 전쟁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을 저도 다시 갖고 있고,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다시 드릴 말씀이 더 자세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연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북쪽에 평양하고 지방하고 또 차이가 얼마나 날 텐데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고. 또 한 분이 오히려 강원도 시골에 어디 농가하고 폐가든 농가하고 저 북한에 어디 또 시골 농가하고 하나 찍어가지고 좀 비교를 해서 어딘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침 제가 지난달에 3월에 한국 DMZ 평화공원 방문하는 길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이라고 있습니다. 인제에. 거기 둘레길을 보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마침 아주 강원도 소위 산골 집을 하나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하나 좀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세 장입니다. 세 장 중에 하나는 또 북쪽에 제가 지난 2019년 12월에 황해 또 사리원의 그 덕흥리 고구려 고분 가는 데에 집을 하나 완전 거기서 그 큰 길에 자동차가 못 가는 길에 한 10여 분 올라갔는데 그 중에 있던 집을 한 채 제가 찍은 사진이 있고 여기 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똑같은 길입니다. 둘레길에서 제가 두 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차근차근 한 장 보시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하고 또 뒤에 하고 이 어디가 북이고 어디가 남이냐. 이런 아주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거 한번 제가 지난달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통일TV에서 이제 지난 10월에 그 국력 여행단을 사실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북측하고 합의된 계약서나 합의된 것은 단 한 개도 없지만은 지금 아주 참담한 남북 관계를 좀 조그마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자 제가 이렇게 깃발을 듭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이 좀 해소가 되고 통일TV 등록을 받아서 저는 올해 안에 개국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한 올해 안에 좀 정리가 돼서 북이 국경을 열고 사람이 왕래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단연코 북녘 여행이 저는 가능하리라. 물론 통일TV와 저는 평화철도 이렇게 함께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간에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해결이 되더라도 정부 간에 지금 워낙 그냥 참 남북관계 정책은 저는 아주 실망스럽고 한데 북쪽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더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간에는 저는 당분간 최소한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정말 웬만해서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도 지금 저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뭐 아직도 비핵화 하는데요. 이 비핵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따져보자면 핵이 없었을 때는 그럼 과연 미국이 해줬나요? 우호적으로 했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라도 언제까지라도 북을 적대시하고 북을 악마화시켜야 이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 결국은 이 트럼프라는 별종이 있었기에 2018년 당시 잠깐 그 정말 우리 한민족사의 혹이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저는 북에서는
미국의 이런 것들은 사실 기대도 안 하고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우리 말이 통하는 남과 북이 말이 통하는 북과 남이 함께 유엔 제재, 미국 제재가 아닌 우리의 것들을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소위 우리 민족끼리 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맞는 호응을 남쪽에서 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크게 좀 여지가 틈이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종전 전쟁을 마치자. 우리 당사자입니다, 사실은. 북미 회담 비핵화를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바닥에 이제 한반도, 조선반도인데 우리 남쪽에 살고 있거나 북에 살고 있거나 우리 평화롭게 살고 싶다. 남과 북이 전쟁하지 않는 우리 세대에는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가 전쟁 세대지만 저희 자식한테도 전쟁의 공표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지금도 화약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화약고. 중동보다도 오히려 더 할 수 있다는. 이게 뭐 미국과 지금 조선은 미국과 북한은 아직도 전쟁 중이니까요. 이것을 종식시키자는 겁니다. 비핵화이자 비핵화는 뭐 좀 저기 하는 거네.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고 북쪽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게 평화 체결을 해주면 핵을 없애겠다는 건데 핵 먼저 없애라는 누구 말이 저기 합니까? 그 종이떼기에 종이장에 그 핵 평화협정 서명 하나 안 해주면서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만든 핵을 없애라는 거 아니니? 말이 저는 전혀 되지 않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의 조중동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들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TV라도 제가 되면 정말 제대로 된 이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사실보도, 가짜보도가 아닌 사실보도를 하고 싶은 마음. 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하여간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북에서 사람들이 열리면 저는 이 통일TV를 위시로 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차 타고 어쨌든 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목포에서 열차 타고 개성으로 해서 가면 좋겠지만 남과 북이 합의를 해도 미국이 이 군사분계선 DMZ를 관할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해도 안 됩니다. 바로 지난 시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부동산이 어쩌는 부동산도 중요하죠. 부동산이 이런 것도 못하고 하니까 어제 같은 이 민심의 이런 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라도 제대로 해서 좀 잘 되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